4월의 중순입니다. 벌써 1학기 중간고사가 목전에 다가왔는데요. 시험 범위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 바로 학교 시험이기도 하죠. 오늘은 중간 시험을 앞두고 내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윤일현 대표님 오늘도 전화로 모셨습니다. 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학교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학교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 입시가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수시, 정시 네. 모두 학교 시험,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간 기말에 기반한 교과 성적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수시에 이 학교 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은 이제 최근에 학생부에서 비교과 부분의 비중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다 생략하거나 줄이고 뭐 추천서 같은 것도 거의 없고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게 바로 교과에 기반한 성적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중간기말 시험을 잘 치면은 수시로 가는 가장 큰, 가장 결정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학생부 관리에, 즉 내신 성적 관리에. 그러나 정시는 어떠냐면은 정시 역시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 기반한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네. 학교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중간 기말 시험에 또 최선을 다해 정리를 해두면은 결국 3학년 때 수능 시험도 고득점 할 수밖에 없다. 즉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과 학교에서 1, 2학기에 치르는 중간 기말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수능을 잘 칠 가능성도 매우 줄어든다는 걸 학생들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입시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결국은 학교 공부라는 것. 네. 이 점을 우리 학생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학교 공부를 주로 예전에는 학교 공부를 당연시해도 그냥 수능만 잘 치면 됐는데 정시의 경우는 지금은 일부 대학은 정시에서도 이 수능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학교 시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 학생들이 꼭 명심하고 잘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 생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학교 시험, 즉 내신 관리를 잘하면은 학교 생활이 즐겁고 또 가정에서도 상당히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시험을 못 친 경우에는 부모님도 걱정하고 뭐 시험도 못 쳤으면서 이런 걸 요구를 하느냐 이를테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고 그리고 중간 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하면 이게 학교 생활과 그리고 수시, 정시, 일반 가정생활, 가족관계 그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걸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먼저 교과서를 정리한 후 문제집을 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의 출발점이 되는 교과서와 그 내용을 심화 또는 요약한 노트는 무시하고 문제집 풀이에 치중합니다. 이는 매우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학교 시험은 주로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와 노트를 등한시하고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과서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며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평소 강조한 중점 사항을 철저하게 이해한 후에 문제집을 풀어야 합니다. 내신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 상당수가 교과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운 내용 가운데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지 않은 단원이 있다면
거부들에게 물어서라도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강조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내신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일수록 교과서는 무시하고 학원 같은 데서 주는 전년도 기출문제 흔히 족보라는 이런 것들이 기대되는데 요즘은 모든 문제가 공개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능한 한 전년도 문제나 이런 것은 겹쳐서 내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해한 후에 암기하라. 시간이 없다 보면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암기해야 합니다. 시험을 열흘 정도 앞두고 학습 계획을 세운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은 어느 한 과목씩을 따박따박 끝낸다는 이런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사 범위가 50쪽 분량이라면은 하루 만에 다 외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처음에는 쭉 이해 위주로 이 단락들,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느냐 이해에 중점을 두고 그냥 읽고 또 다른 과목을 하고 2, 3일 뒤에 다시 또 반복해서 보고 한 번 보고 끝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이해 위주로 읽으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게 훨씬 학습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한번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해만 하면은 실제로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명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점 위주의 공부를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요점과 급소를 따져 얕게 공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학교 시험은 정해진 좁은 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 문제로서의 가치와 객관적 타당성 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 안의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약삭 빠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속담이 있죠. 수능 같은 큰 시험은 좀 객관적으로 보편 타당한 이런 걸 다루지만 학교 내신은 선생님이 준 보충 자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조금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깊이 있게 세세하게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예민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예, 사실 시험 칠 때는 학생보다 부모님이 더 긴장하고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애를 쳐도 시험은 학생이 치는 겁니다. 가능하면 부모님께서는 모든 것을 학생에게 맡기고 초연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부모님께서 간섭이 심하면 학생은 반항하거나 극도로 소심해지기 쉽습니다. 또 시험이 진행 중일 때는 이미 지나간 시험 결과를 덜먹이거나 남과 비교하며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실수에 좀 관대하고 늘 낙관적을 보여주시면 자녀가 좀 더 자신만만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중에는 당일 시험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지나간 일을 두고 아쉬운 마음이나 이런 표시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대개 3, 4일 이렇게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는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좀 어떻게 지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집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독서실 같은 데 나가는 학생들은 상당수가 집에서 부모님의 간섭이 좀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환경이 나쁘지 않다면 집에서 하는 공부가 가장 바람직하고 안 될 때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바깥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걸 병행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 자녀의 어떤 대화나 공부하는데 서로 도움이 된다, 도움을 주고받는다.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편안하게 해준다. 이게 전제되면 자녀가 밖으로 나갈 가능성 훨씬 줄어드는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윤일현 대표였습니다. 대표